추억의 영화 음악 사운드 오브 뮤직. 선전 문귀는 가정의 화목을 도모한 수녀 마리아의 청아한 노래소리이다. 1939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흥행 기록을 뛰어넘은 히트작이다.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테마 음악은 마이 페어 레이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와 더불어 영화 음악의 3대 걸작이라고 부를 만큼 유명하다. 장려한 알프스 산록의 은총처럼 퍼지면서 화면을 여는 이 테마 음악은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여왕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텍사스 출신 가수인 메리 마틴이 불렀다. 경쾌하고 천진난만한 기쁨에 차 있으면서도 은은한 애수가 서려 있는데, 이는 여주인공 마리아 수녀의 영혼에 숨겨져 있는 애잔한 정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는 오스카 햄머스타인과 리차드 로저스의 뮤지컬을 70mm 대형 화면으로 영상화한 것이다. 1956에 제작된 독일 영화 보리스와 같은 도란부 일가의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은 홈드라마 색깔을 가진 오락 영화였지만 애초 예상을 깨고 할리우드뿐 아니라 세계 각국 영화계에서 경이적인 흥행 수치를 돌파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 흥행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영화 비평가들은 개봉 시기를 적절히 맞춘 것이 흥행 비결이라고 다소 애매모호한 지적을 하고 있다.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 이 영화가 공개됐을 당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를 짚어보자. 사운드 오브 뮤직이 공개되기 직전인 1965년도는 세기의 미녀 마릴린 먼로가 의문의 시체로 발견돼 세계 영화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미국 정가는 그때까지 암살 사건의 배후를 밝히느라고 다소 혼란했던 시기. 미국의 10대에서 20대 청년들은 히피 문화를 주도했으며 삶의 방향을 잃고 마리화나 등의 약물을 남용하고 있었다. 정치권은 인종차별에 격렬히 대항하는 흑인들의 폭동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졌으며 도색영화가 촉발이 돼 성의 해방을 부르짖고 있었다. 베트남 전쟁의 패전으로 나라 전체가 암울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답답한 시기에 나치의 압박을 피해 오스트리아에서 자유의 상징인 미국으로 도피해 온다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줄거리는 미국 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미국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새삼 심어주기에 충분한 자극제가 됐다. 마리아가 펼쳐주고 있는 노래에 대한 열정과 지고지순한 가족애가 도화선이 돼 삭막했던 트랩. 대령 크리스토퍼 플러머의 가정 분위기를 애정과 혈육의 정이 흐르게 하는 도화선이 되다는 결말은 관객들의 마음을 공감의 덩어리로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다. 시대 배경은 나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 이에 굴복당하지 않고 탈출을 감행한다는 트랩 대령의 행동은 자유세계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주는데 일조했다. 와이즈 감독은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익히 알려진 작품을 영화로 만들면서 트랩 대령이 나치의 반감을 보이는 것에 비중을 두어 자유세계 국민들의 공감을 확산시키는데 큰 효과를 거두게 된다. 줄리 앤드류스의 수수한 외모와 부담감을 주지 않는 소박함이 관객들로 하여금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 사운드 오브 뮤직을 거론할 때 주옥같은 주제가를 빼놓을 수 없다. 에델바이즈, 도, 레, 미, 송 등은 세대를 초월해서 애청곡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은 1959년 11월 16일 브로드웨이의 런드포테인 극장에서 초연됐다. 메어리 마틴이 주연을 맡아 무려 443회나 되는 장기 공연을 기록한다. 영화 계획이 발표되자 마틴이 주연을 맡을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으나 로버트 와이즈는 수많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 오디션을 거쳐 주연으로 줄리 앤드류스를 발탁하는 캐스팅 에피소드를 남겼다. 줄리 역시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마이 페어 레이디의 히로인을 맡아 어느 정도 명성을 얻고 있었다. 마이 페어 레이디를 영화화할 때 주역을 오드리 헵번에게 빼앗겨 내심 심기가 불편할 때여서 사운드 오브 뮤직의 여주인공 역이 자신에게 돌아가자 무척 기뻐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의 첫 장면은 알프스의 실록이 매우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이 장면은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헬리콥터를 동원한
중대한 알프스 산맥의 초원에 서서 독창을 하는 마리아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탁 트이게 하는 효과를 주었다. 주옥 같은 사운드 오브 뮤직의 주제곡은 뮤지컬 수완가인 리차드 로저스와 오스카 햄머스타인 2세 컴비가 마지막으로 만든 작품. 흥행 열기에 힘입어 아카데미 작품, 감독, 편곡, 녹음, 편집상 등 5개 부문상을 석권하는 쾌거를 기록했다.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산과들, 정적을 깨고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알프스의 초원을 달리며 마리아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부른다. 알프스 산맥의 푸른 초원을 배경으로 노래 부르기에 열중하는 마리아. 그녀는 견습 수녀의 신분임에도 언제나 수녀원의 기도 시간에 늦고 만다. 마리아를 걱정하는 듯 수녀들이 부르는 노래는 마리아. 마리아의 장래를 걱정하던 원장 수녀의 배려로 그녀는 폰트랩 대령 일가의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된다. 트랩 대령은 해군 퇴역 중간 장교, 호라비이며 7명의 아이들의 가장. 마리아는 7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가르칠 생각을 하니 불안하기도 하며 걱정이 태산 같다. 마리아는 자신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지 하며 I have confidence in me라는 노래를 부른다. 트랩 대령은 군인 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에게 언제나 엄격한 스파르타식 교육을 가르친다. 자연히 아이들은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 탓에 자유스럽고 발랄하게 자라나지 못하고 있었다. 마리아는 이 아이들에게 아름답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밝은 분위기를 되찾도록 만들려고 노력한다. 16세가 되는 트랩 대령의 맏딸인 리즐 차미안 카에게는 우편 배달부인 남자친구 롤프 다니엘 트로이트가 있다. 이 두 연인들이 춤추며 16 고잉 세븐틴을 합창한다. 마리아 또한 언제부터인지 트랩 대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미 그에게는 약혼자인 슈레더 남작 부인 엘리노어 파커이 있었다. 트랩 대령이 남작 부인을 마중하러 오스트리아 빈으로 떠나버리자 마리아는 아이들을 데리고 거리로 들러나가 노래와 춤을 가르치며 놀게 한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옷이 없자 커튼을 뜯어 7명 아이들의 옷을 만들어 입히고는 피크닉을 간다. 마리아는 아이들에게 도레 미를 가르쳐준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봐요. 책을 읽을 때는 A, B, C, 노래를 부를 때는 도, 레, 미. 노래하는 기쁨을 깨달은 아이들은 마리아와 함께 도, 레, 미를 합창하며 생기에 넘친다. 그러나 마리아와 아이들은 너무 신나게 뛰어놀다가 그만 호수에 빠져버리고 만다. 마침 남작 부인과 함께 집에 돌아온 트랩 대령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벌컥 화를 낸다. 마리아는 트랩 대령이 이제 그만 집에서 나가달라고 소리치자 가정교사를 그만둘 것을 결심하고 짐을 꾸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이들이 남작 부인을 환영하는 합창을 하기 시작하자 아이들의 노래에 트랩 대령은 딱딱한 모습을 허물어뜨리고 자신 또한 이전엔 음악을 사랑했었던 기억을 상기시킨다. 트랩 대령은 마리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도 계속 아이들의 가정교사가 되어줄 것을 부탁한다. 남작 부인을 환영하는 파티가 트랩 대령의 저택에서 열리게 된다. 마리아와 7명의 아이들은 인형극을 보여준다. 그들이 합창하는 노래가 더 롤리 고쳐드이다. 그날 밤 트랩 대령은 손을 맞잡고 춤을 추면서 마리아에 대한 애정을 느낀다. 그의 마음은 약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이 남작 부인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미 마리아에게로 기울고 있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남작 부인은 그가 마리아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고는 질투를 느끼고 마리아의 방으로 찾아가 그녀를 비난한다. 마리아는 트랩 대령을 사랑하는 마음과 남작 부인의 힐책에 갈등을 겪게 되며 마침내 그날 밤 수녀원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 언제나 마리아를 도와주는 이해심 깊은 원장은 클라임 에브리 마운틴이라는 노래를 들려준다. 마리아가 떠나버리자 7 아이들은 그녀를 그리워하며 마침내 그녀를 찾아 수녀원까지 오게 된다. 마리아는 트랩 대령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7 아이들의 가정교사가 아닌 떳떳한 새엄마가 된다.
그러나 신혼에 행복했던 순간이 나치로 인해 위협을 받게 된다. 오스트리아가 독일과 합병된 것이다. 조국을 사랑하는 대령은 소집 통보를 받게 되자 오스트리아를 배반할 수 없고, 또한 나치에는 절대로 가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망명할 것을 결심하기에 이른다. 이들 9명의 일가는 합창 콩쿠르 대회에 참가한 후 도주하기로 한다. 살벌한 느낌마저 주는 삼엄한 감시망을 과연 어떻게 뚫고 탈출해 나가느냐가 문제였다. 대회는 시작됐고 마침내 트랩 대령 일가의 순서 소롱 페어웨를 부르면서 한 명씩 무대 위에서 퇴장하고, 이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마리아와 함께 트랩 대령이 부르는 노래는 에델바이스. 이들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노래에 담아 열창한다. 객석을 가득 메운 청중들은 그 노래에 감동되어 어느새 합창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들 모두도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노래에 담아 부르게 되는 것. 합창이 끝나고 마지막 순서로 트랩 대령 일가의 우승이 발표되었을 때에는 이미 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미 도주하고 난 뒤였던 것이다. 나치는 대령과 그 가족을 찾아 나선다. 마리아와 트랩 대령 일가는 수녀원으로 은둔한다. 그곳에까지 나치의 집요한 추적이 미치지만 소녀들의 도움으로 포위망에서 벗어나게 된다. 알프스의 평화로운 산맥을 넘어 자유세계를 향해 걸음을 옮기는 마리아와 트랩 일가. 아름다운 경치 사이로 클라임 에브리 마운틴이 흐르고 있다.